운명과 인생 사이 제 70화 시작하겠습니다. 명리학 공부가 운명인 사주. 어떤 영상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질문을 해주신 여성분이 계세요. 이렇게 아무런 질문 없이 사주를 그냥 올리시면 사실 제가 안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죠. 내 사주에 뭐가 궁금한지,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질문이 있어야 돼. 질문이 없는 것은 이제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으면 저 역시 할 얘기가 뻔하거든요. 이 사주의 구조, 이 사주의 범주, 이 정도만 얘기해 드릴 수 있죠. 살인상생.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변희재 구조 같은 경우는 월주가 정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정관은 보수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까니까 묘한 사람이 되는 거죠. 기우, 임신, 갑자, 을의 여성분입니다. 편관격이죠. 편관에서 편인이 올라와서 이제 편인격의 사주가 됐다. 이 격은 제가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사실은 중요한데 중요시하지 않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격국론 보시는 방법처럼 보시지 않아도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월지 사회, 편관 사회, 편관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저도 편관을 태어나봐서 알아요. 그래서 편관이 있을 때는 이 편관을 제화하는 방법, 그 무기가 있느냐, 그 제화삼법이라고 하잖아요. 식상이 있느냐, 양인이 있느냐, 인성이 있느냐. 이 사주는 인성으로 편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되죠. 이 신월이라는 것 자체가 얘한테 절지예요. 절지 편관이 힘들어요. 순응해야 되죠. 이 연월이 또 이 신유술 관국을 짜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조직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무기가 이렇게 있으면 힘든 가운데에서 내가 공부 학문을 통해서 자격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가게 되어 있고요. 이 월지 신금이라는 것에 이제 세밀한 속성을 보니까 무임경이죠. 기본적으로 조직 생활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직장 다녀야죠. 그런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목 일간의 입장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편과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글자인데 공간인데 절처봉상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임수편인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음권 양권 관점에서 보면 이 간목은 이 편인 임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목은 이 편인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은 글자이기도 해요. 이 개수는 을목하고 어울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드러난 자격을 쓰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관이 이쪽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 국가자리 관 위에 재성이 있네요. 이 월지 신금 자체 안에 제극이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극이인으로 또 천간에 드러났으니 이런 큰 조직,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큰 조직, 하나의 조직, 공적 영역, 여성분들은 반드시 앞으로 이 연월의 관이 있으면 직장으로 먼저 써라. 남자로 먼저 쓰면 골치 아파진다. 이런 거죠. 부침이 많을 수도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극인의 에너지가 그대로 천간에 올라와 있으니까 제극인을 하는 일을 관해서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편관은 나하고 신자진 삼합을 하면서 인성 국을 짜면서 쉽게 들어오는데 멀리 있는 관 비록 이어져 있지만 얘는 왕지관이고 국가관이고 얘는 생지관이죠. 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큰 조직 내에서도 이 편관의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서 혹은 하부 조직하고 나하고 잘 맞는다는 얘기고요. 유자파, 자유기문 얘하고는 조금 잘 안 맞는 거죠. 하지만 월급은 여기서 나와요. 같은 관이란 말이죠. 얘 이름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안에서 제극인 관련된 일을 한다. 아주 심플하게는 이 편입 문서를 현실화하는 거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 문서의 가치를 파악하는 거. 아주 일반 기업에서는 뭐 격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재무 이런 것도 하고요. 문서 관리, 문서 심사,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문서와 관련된 일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편관을 깔고 있고 이 편관에서 편이 드러나서 살인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은 참 힘들다. 아, 이렇게 난 살아가는 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종교명리 철학성이 어릴 때부터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무식상사주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 힘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만 소화하죠. 그것을 식상을 써서 밖으로 분출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기 힘들다는 거죠. 그것이 이 집안 속성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어릴 때부터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표현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고통을 내가 승화시키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철학자, 사유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책 읽는 사람.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식상이 없는 무식상사주는 자기 표현을 잘 못해요. 이게 관인상생, 살인상생 이런 구조로 들어오면 이게 굉장히 이제 우아한 느낌의 여성분이거든요. 인내심도 강하고 옛날에 대갓집 며느리 혹은 뭐 고위 공직자들 집, 그게 뭐 조선시대든 뭐 근세든 그런 집에 가면 얼마나 그 힘든 일이 많아요. 집안 살림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인내도 많이 해야 되고 인내의 글자니까. 그러니까 정경부인 대갓집 만화님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 우아한 품격 이런 것들이 묻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부는 나의 인생 이렇게 돼버리죠. 또 이 해수 공부를 하는 을목겁제들의 내가 버팀목도 돼주고 얘들은 나를 장생시켜주니까 좋죠.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얘들하고 인성국을 짜요. 그러다 보면 많은 공부를 통해서 운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들과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뭔가를 해나가는 거죠. 근본적으로 나는 이제 신금 이 편관을 내가 이렇게 끌어들이고 얘는 신의 천나니까 유해 천간으로는 신임 구조로 이런 관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같은 인성국을 짠다. 요때 딱 보면 요때는 해자축 돈을 버는데 인성 비즈니스 당국이니까 일은 일이지만 완전 가족과 같은 그런 동료, 후배, 동생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인성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때는 이제 편관을 임묘시키고 이렇게 되죠. 유축합하여 많은 관들이 손님들이 고객들이 들어오는 그런 인성과 관련된 일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올리는 거고 천간에 이제 정화가 땅 떠가지고 인성 편이 딱 있는 상태에서 상관이 날라들으면 상관 페인 하는 거죠. 내가 상관을 써서 돈을 번다. 말을 해서 상담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게 이제 편인하고 딱 합을 하니 많은 비겁들하고 어울리는 것이며 이런 내가 공부한 편인과 관련된 그러한 상담업, 교육업 이런 걸 하는 거죠. 명리 공부하고 어울리는 거죠. 이 편관하고 인성하고 이게 살인소통 되는 구조는 거의 명리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서양에서야 명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퍼질지 모르겠어요. 한류 물결 타고 이런 것도 계속 퍼져갈 수 있죠. 사실 깊이 공부하면 정말 대단한 철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프랑스 철학, 미셸 푸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뭐 지식의 고고 확인이 뭐예요? 감시와 처벌, 광기의 역사, 말과 사물 이런 것들 뭐 달달달 외우면서 정말 많이들 보려고 하고 왜냐면 어려운 책이니까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이제 뽀다구도 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철학 뭐냐? 없죠. 하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학문을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계신 거고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운명, 세계의 형성, 구성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명리와 주역만큼 확실하게 관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학문이에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 측면이 많죠. 아주 깊이 공부를 안 하고 막 돈벌이로 쓰기 듣다 보니까 어쨌든 얘기가 많았고 이렇게
편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상관이 딱 날라와서 합을 딱 하면 상관 페인으로 그거 쓰는 거예요. 상관 생리도 하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에 있는 고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성과 관련된 비즈니스 일을 통해 이런 고객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도 되고요. 그런 겁니다. 이게 기토가 여기 딱 임묘하는데 우리가 인성국을 짜면서 싹 받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남자로 쓰면 이렇게 합을 해서 하나하나 한 명의 남자를 쓰면 좋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거 유사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남자는 평관 남자인데 여기에 사랑을 딱 올렸단 말이에요. 이 편의는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온전하게 100%를 다 받아들이진 못합니다. 항상 50만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편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의심성, 부정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정인이 있기 때문에 신자로 잘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인성곡을 짜서 나중에 사회에 이렇게 우리의 학문을 올리다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런데 여우 남자는 돈을 갖고 있어요. 돈보다는 사랑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사랑을 택한다. 결국은 공부를 택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공부를 해야만 이렇게 식상운이 딱 들어왔을 때 내가 배운 것을 통해서 활용한다. 돈벌이로 활용한다. 그런 거죠. 나중에 많은 비겁들에게도 우리의 학문 전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 덕에 돈을 버는 것도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럴 때 이제 걸로군이 아주 독립적인 그런 거죠. 이게 남편이라면 남편을 이제 이거 인멸시켜서 없애버리는 것도 됩니다. 없애버린다는 게 이제 뭐 이혼 이런 물상도 얼마든지 나오고 이럴 때 신유술에서 연결이 될 때 이제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이제 공부 많이 하는 을목들을 이제 만나서 공부는 일찍 접하게 되고 이때부터 그런 공부한 것들을 내가 시kin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때는 정말 끝내고 싶다. 인성과 관련되어서 내 것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교육업, 상담업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주고 그 이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명리 공부를 굉장히 깊게 하셔야죠. 특히 이런 것은 이제 남자의 사랑 이런 에너지를 써버리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애정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허하거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성 탱크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얻고자 하는 사랑의 에너지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남자가 아무리 주려고 해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공부로 탱크를 채우면 어마어마한 공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최근이 아니라 엊그저께인가 주말에 봤던 그 캐나다 영화 우리도 사랑일까? 우리는 사랑일까인가? 우리도 굉장히 훌륭한 영화였죠. 그런 영화를 한 번씩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 것도 다 헛것이 되고요. 그래서 헛것이 된 사람에게 더 이상은 새로운 열정, 애정을 느끼지 못해서 일상이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새 것을 만나게 되면 달뜹니다. 흥분되죠. 하지만 그와의 만남도 사랑도 결국은 헛것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끝내주는 연출로 잘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사회적으로 보면 부부끼리 안 맞으면 살기 힘듭니다. 정말로 그것은 그냥 하늘의 이치예요. 에너지가 생겨먹은 바 그대로 발현이 됩니다. 떨어져 사는 것이 좋은 부부들이 수두룩벅적하다. 제가 이제 주역점도 가끔 치는데 가끔이 아니라 거의 날마다 치고 있죠. 요즘에는 어떤 전법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주역책 조금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3권짜리예요. 나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역 정말 위대한 학문이고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하늘이 항상 뜻을 내려준다. 그러므로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늘이 있다는 것을 감각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므로 절대 정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중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정과 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라고 하는 거,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심심하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특히 이런 사주는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공부를 할수록 그것을 온전히 제대로 재적인 활동으로 쓸 수 있으며 나중에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하튼 살인상생 제4주 살인상생 구조인가요? 이거 하나 달아놓으셨는데 살인상생 구조죠. 이거 평관 오래 태어났고 올해 구골자면 평관국이지 정관국이 아니에요. 관살 혼잡 얘기하는데 관살 혼잡이라고 쓰지 말고 공적인 관으로 쓰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기가 막히게 남자로 쓰면 이렇게 그런 인연들을 만나게 돼서 헷갈리는데 항상 돈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아들일까 말까 하지만 결국은 사랑을 택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러한 성향 자체가 직장에서 이제 그런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남자를 사귈 때도 항상 그런 현실성을 생각하게 돼요. 사랑을 100%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계속 사귀어야 될까?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일까? 이 사람의 사랑은 진짜일까? 라는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성향이 이제 철학적으로 연결이 되면 사람으로부터 받는 애정의 한계, 부질없음, 덧없음 이런 것도 느끼면서 정말 깊이 심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인성다자들이 실제로 철학 공부, 명리 공부 그리고 뭐 주역 공부 이런 거에 매진하면 굉장히 깊은 사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자진 9까지 인성 9까지 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이때 20대부터 공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을 거예요. 아직 본격적으로 이 인성을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면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빨리 공부해서 깊이 공부하셔서 깨우치셔야 써먹으실 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